동행. 이 두 글자가 주는 안정감과 동시에 나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만주의 광활하고 위험한 길 위에서 길상의 손을 잡고 걸어간다. 겉으로는 만주의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려는 야심찬 조선 상인 부부의 모습이다. 나의 눈빛은 자본의 샘을, 나의 손짓은 계산된 탐욕을 드러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조선의 운명을 짊어진 가장 위험한 동지이며 나는 지금 나의 가장 큰 약점을 나의 가장 굳건한 방패로 삼는 역설적인 도박을 감행하고 있다. 길상. 그는 나의 모든 비밀을 모른 채 나의 옆자리를 지킨다. 나는 그를 이 피로 얼룩진 투쟁에 깊숙이 끌어들이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그의 순수한 영혼이 나의 검은 돈과 나의 냉정한 속임수로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다시 하나의 길 위에 세웠다. 그는 나의 이양을 알고 나의 위험을 감지하고 스스로 2만주 땅으로 넘어왔다. 이제 나는 그를 돌려보낼 수 없다. 그의 예술가적 직관은 나의 치밀한 방패를 꿰뚫어 보는 힘을 가졌기에 나는 그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조차 가장 어려운 투쟁이 되었다. 우리의 동행은 나의 힘을 2배로 늘린다. 그는 순수한 예술가의 눈으로 만주와 조선인 민중의 고통을 읽어내고 그 고통의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파고들어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진다. 반면 나는 냉정한 거상의 눈으로 일제의 자본 유입 경로와 만주 군벌들의 권력 흐름을 파악한다. 나는 그들의 부패와 탐욕을 이용하여 우리의 자금을 가장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경로를 찾는다. 우리의 동행은 이성과 감성, 돈과 예술의 가장 완벽한 결합이자 새로운 조선을 건설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연대다. 만주 용정에서 노령으로 향하는 여정. 우리는 새로운 투쟁의 거점이자 독립군 보급의 핵심 기지를 찾아야 한다. 이 동행은 나의 가장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나의 가장 큰 위험이다. 길상이 나로 인해 일제의 총칼에 노출되는 것을 나는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다.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지만 길상의 생명은 조선의 예술원이며 나의 유일한 구원이다. 나는 그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만주에서의 모든 사업 확장은 길상의 안전을 위한 가장 두꺼운 방패가 되어야 한다. 나는 새로운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만주 군벌의 비호를 얻기 위해 막대한 뇌물을 사용한다. 그들의 눈에는 탐욕스러운 조선 거상의 새로운 먹잇감으로만 보여야 한다. 이 동행 속에서 우리는 곧 나의 모든 계획을 알고 나의 목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적과 마주하게 된다. 나는 그 칼날의 실체를 알고 있다. 경성에서부터 나를 그림자처럼 쫓아온 그 관료, 오가타 지로를 상대할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오가타 지로. 그 일본인 관료는 마치 나의 그림자처럼 경성을 넘어 만주까지 따라왔다. 그는 단순한 제국주의 관료가 아니다. 그는 탐욕과 권력욕에 굶주린 일제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며 나의 모든 행동을 본능적으로 의심하는 가장 지능적인 적이다. 나는 경성에서부터 그를 철저히 이용해왔다. 그의 비자금 관리에 협력하고 그의 경쟁자들을 나의 자본력으로 은밀하게 제거해주는 척하며 일제의 핵심 금융 정보와 군사보급 경로를 빼돌렸다. 그는 나를 자신과 동일한 수준의 탐욕을 가진 하급 협력자로 보지만 나는 그를 조종한다. 하지만 오가타 지로는 단순한 탐욕가가 아니다. 그는 나의 냉정함을 꿰뚫어 보며 내가 가진 거대한 자본의 출처와 목적에 대해 깊은 의심을 품고 있다. 우리의 동행, 즉 길상과의 관계가 단 하나의 실수로라도 나의 모든 비밀과 연결되는 순간 그는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용정에서 그와 마주쳤을 때
나는 가장 완벽한 연기를 해야 했다. 나의 차가운 눈빛을 가장 속물적인 미소로 대체한다. 오가타 상 만주에서의 사업은 고단하군요. 조선 거상에게는 너무 춥습니다. 저는 이 추위보다 경성의 따뜻한 돈 냄새가 더 좋습니다. 나는 나의 나약함, 나의 사치스러움, 나의 속물 근성을 과장하여 그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려 한다. 그는 나에게 미소로 답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의심과 소유욕이 엿보인다. 그는 나의 자본을 일제에게 봉사하는 도구로 영원히 묶어두려 한다. 나는 그를 나의 손안에 두어야 한다. 그는 조선의 독립을 위한 나의 자금을 일제의 다른 경쟁, 세력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의도치 않은 방패이기 때문이다. 오가타 지로의 존재는 나에게 끊임없는 긴장을 요구한다. 나는 그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의 탐욕을 이용하여 그가 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교묘하게 조종해야 한다. 이 위험한 줄타기의 최종 목적은 단 하나, 나의 투쟁의 혈관인 비밀 군자금 운송선, 산호주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 것이다. 산호주. 이 이름은 겉으로 드러나는 무역선의 이름이자 우리의 비밀 군자금 운송 작전의 가장 중요한 암호명이다. 군자금과 무기의 일부를 싣고 만주와 노령 사이의 혹독한 바다를 오가는 이 배는 나의 투쟁의 가장 중요한 혈관이다. 이 배가 멈추면 독립군의 심장이 멎는다. 나는 산호주를 통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자금을 가장 위험하고 불법적인 경로로 운송한다. 산호주의 짐은 겉으로는 만주와 노령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산호, 진기한 비단, 그리고 희귀 약재로 치밀하게 위장되어 있다. 선실 아래와 짐칸의 이중 바닥에는 군자금과 극소량의 최신 무기가 숨겨져 있다. 일제의 세관과 오가타 지로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나는 가장 치밀한 위장술과 함께 핵심 관료들에게 정기적인 막대한 뇌물 공세를 병행한다. 이 뇌물은 나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투쟁의 안전 패스를 구입하는 가장 효율적인 비용이다. 산호주의 항해는 나의 계산과 나의 배포의 가장 확실한 증명이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 산호주가 일제의 순찰선에 납포되는 순간 만주의 독립군은 고립되고 나의 모든 투쟁은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가족의 목숨이 위험해진다. 나는 길상에게 산호주의 위험천만한 경로와 운송 방식을 설명한다. 그는 나의 냉정한 계산에 놀라움과 존경을 표하며 이 차가운 계산 속에 담긴 나의 절박함을 읽어낸다. 산호주의 항해는 나의 희망을 싣고 노령의 빙판을 향해 나아간다. 겨울 바다는 무자비하며 일제의 감시는 더욱 날카롭다. 나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한 채 산호주의 무사기환을 기다린다. 나의 심장이 마치 배의 돛대처럼 거친 파도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마침내 산호주가 닿아야 할 그곳, 절대적인 추위와 고통이 공존하는 노령의 빙판 위로 나의 발을 내딛는다. 노령의 빙판. 러시아 영토와 맞닿은 이 극단의 땅은 절대적인 추위와 끊임없는 위험이 공존하는 투쟁의 최전선이다. 산호주가 파도를 헤치고 무사히 닿아야 할 곳이다. 빙판은 나의 심장처럼 차갑고 단단하다. 이곳에서 조선의 독립군은 추위, 굶주림, 그리고 볼셰비키 혁명 세력과 일제의 이중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나는 길상과 함께 빙판을 걷는다. 발밑의 얼음이 나의 냉정함을 끊임없이 확인하듯 날카로운 소리를 낸다. 나는 이곳에 군자금과 산호주가 실어온 구호 물자를 직접 전달해야 한다. 길상은 이 빙판을 보며 조선인의 질긴 생명력과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독립군의 모습에
경외감을 느끼지만 나는 냉정한 책임감과 깊은 죄책감을 동시에 느낀다. 이들이 이 추위 속에서 영원한 잠에 들지 않도록 나는 나의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곳에서는 나의 모든 위장막을 벗어던진다. 탐욕스러운 거상이 아닌 조선의 어머니로서 가장 직접적인 희생을 요구받는다. 나는 나의 모든 현금을 독립군 지도자에 메마르고 거친 손에 직접 건넨다. 그들의 메마른 눈빛 속에서 나는 나의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하며 동시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낀다. 이 빙판은 나의 투쟁의 가장 혹독한 증명서다. 나는 그들의 굶주린 얼굴 앞에서 나의 풍족한 생활을 떠올리며 죄인이 된다. 돈은 만능의 도구이지만 이 차가운 빙판 위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줄 뿐 근본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나는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나의 가장 복잡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마주한다. 바로 나의 모든 자본의 시작이자 나의 모든 죄책감의 뿌리인 길상의 신분에 대한 성찰이다. 종놈의 아들이라는 굴레, 그 운명을 이제 재해석해야 한다. 종놈의 아들. 이 6글자는 나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자 나의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다. 최씨 가문의 종놈이었던 길상이 이제 조선의 가장 위험한 투쟁의 중심부에 나와 동등한 위치에 서 있다. 이 역설적인 운명은 나에게 가장 큰 충격이자 가장 큰 깨달음을 준다. 나는 대지주 최치수의 딸로서 태어날 때부터 돈과 권력을 가졌지만 길상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순수한 인간성과 예술혼을 길러냈다. 나는 돈으로 일제의 시스템을 부수려 하고 길상은 순수한 마음으로 조선인의 영혼을 지키려 한다. 우리의 동행은 계급을 초월한 가장 완벽한 연대다. 종놈의 아들이라는 굴레가 이 시대에는 가장 숭고한 명예가 되었다. 나는 나의 모든 기득권을 부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진정한 조선 독립은 일본인만 사라진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종놈의 아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 백정이 인간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의미한다. 나의 악랄한 처방, 즉 일제의 돈을 빼앗아 독립군에게 보내는 이 모든 행위는 결국 길상과 같은 순수한 영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다. 나는 길상에게 가장 깊은 사랑과 존경심을 느낀다. 그는 나의 차가운 이성에 뜨거운 인간적인 피를 공급하는 유일한 존재다. 나는 그에게 내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싶지만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나는 영원히 침묵해야 한다. 노령에서의 임무를 마쳤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이 빙판 위에서 나는 곧 나의 모든 계획을 뒤흔들고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가장 위험한 연극에 대한 초대를 받게 된다. 그 첫 단계는 가장 화려하고 위험한 덫이다. 만주 군벌의 영역으로 돌아온 나를 기다리는 것은 나의 위장막을 시험할 장대인의 섬뜩한 초대였다. 이 초대는 단순한 환영이 아니다. 그것은 정보를 얻고 군벌의 신뢰를 확보하며 오가타 지로를 포함한 일제의 감시를 따돌리기 위한 나의 위장막을 가장 화려하게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연극 무대다. 나는 가장 우아하고 값비싼 복장을 하고 길상과 함께 연회에 참석한다. 길상은 화려함 속의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인간의 탐욕에 질려 연회장 구석에 홀로 서 있다. 나는 그에게 이 모든 것은 연극이요. 우리는 가장 완벽한 배우가 되어야 하오라고 속삭인다. 나는 탐욕스러운 거상 마님의 역할을 맡아 군벌에게 막대한 담보를 제시하며 새로운 무역 협정을 논의하는 척한다. 초대된 사람들 속에서 나는 나의 모든 움직임을 가장 날카롭게 감시하는 오가타 지로를 다시 만난다. 그는 나에게 아첨하지만
그의 눈빛은 나의 자본을 흡수하려는 욕망과 나의 정체를 파헤치려는 집요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그에게 가장 노골적인 금전적 대화를 나누어 나의 관심사가 오직 돈뿐임을 각인시킨다. 연회장의 화려한 음악과 향락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져다 준다. 독립군의 중요한 동지인 김두수가 일제의 비밀 감옥에 갇혔으며 고문 끝에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다는 소식. 나의 모든 계획을 뒤흔들고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왔다. 연회장 음악 속에 묻혀 들려온 비보, 독립군의 핵심 동지가 갇힌 죽음의 자리로 나는 곧장 움직여야 했다. 죽음의 자리에서 독립군의 핵심 동지가 일제의 비밀 감옥에 갇혔고 고문 끝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나의 모든 자금과 나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그를 구출해야 했다. 이 죽음의 자리는 나의 모든 투쟁의 가장 처절한 축소판이다. 돈으로 인간의 양심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비극적인 시험이다. 나는 오가타 지로를 찾아가 더 큰 비밀 무역을 제안하는 척하며 막대한 비자금을 그의 손에 던져 넣어 이 작전을 가장 은밀하게 진행하도록 압박한다. 돈은 일제의 시스템 내부를 완전히 부패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나는 돈으로 간수, 서기, 고위 관료 등 죽음의 문턱을 지키는 모든 파수꾼을 매수했다. 길상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업 거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잔인한 거짓말을 해야 했다. 감옥 깊은 곳, 죽음의 자리에서 동지를 만났을 때 그의 메마른 눈빛 속에서 나는 조선의 희망을 본다. 그는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가장 고결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육체의 고통을 넘어선 정신적인 승리를 보여주었다. 나는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의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그를 구출하여 새로운 거점으로 이송한다. 이 끔찍한 구출 과정은 나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진정한 해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일제뿐 아니라 조선 내부의 계급적 모순, 즉 형평사로 대표되는 백정들의 외침까지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 죽음의 자리에서 돌아온 후 나는 조선 내부의 가장 깊은 모순을 직시한다. 형평사, 백정들의 계급 해방 운동. 그들의 외침은 일제에 대한 저항만큼이나 뜨겁고 정당하다. 그들의 외침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뿌리를 흔든다. 나는 토지 대지주의 딸로서 조선 내부의 계급적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나의 모든 재산은 그들의 고통 위에서, 소장농의 피땀 위에서 쌓아 올려졌다. 형평사 운동은 나에게 진정한 독립의 의미를 묻는다. 일본인만 사라진다면 백정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길상이 종놈의 아들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아니다. 진정한 독립은 민족 해방을 넘어 계급, 신분, 차별로부터 모두가 해방되는 완전한 자유를 의미한다. 나는 형평사 운동을 비밀리에 후원한다. 나의 검은 돈은 가장 위험한 경로를 통해 조선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 평등이라는 불꽃을 지펴야 한다. 나는 이 자금이 나의 죄책감을 씻어줄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의 투쟁은 민족 독립과 계급 해방이라는 두 개의 축을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형평사를 후원하는 이 행위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위선이자 죄악일 수 있다. 결국 이 시대, 나는 구원자가 아닌 스스로를 포함한 모든 죄인들의 무게를 짊어지는 자로 남기로 한다. 죄인들, 만주와 조선의 거리를 걸으면서 나는 나의 눈으로 수많은 죄인을 본다. 형평사를 짓밟는 지주들, 조선을 팔아넘긴 친일파,
일제의 앞잡이가 된 일본인 관료들, 그리고 나 자신. 나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부른다. 나의 죄는 대의를 위해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게 거짓말을 했고, 나의 모든 양심을 속여 일제의 탐욕을 이용하여 나의 불을 불린 것이다. 나는 나의 인간성을 팔아 조선의 독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샀다. 이 죄의 무게는 나의 재산보다 무겁다. 나는 밤마다 나의 죄에 대한 가장 혹독한 심판을 내린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시대에는 죄인이 되어야만 영웅이 될 수 있음을. 진정한 죄인은 나의 행위를 비난하는 위선자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혹은 개인의 탐욕에 눈이 멀어 조국의 운명을 저버린 자들이다. 나의 죄는 살아남아 싸우기 위한 죄이며 궁극적으로는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죄다. 나는 나의 죄를 정면으로 응시한다. 나의 죄책감은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 죄책감이 나를 단 하나의 목표에 멈추지 않고 집중하도록 만든다. 나는 죄인으로서 가장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길상은 나의 모든 행동에 순수한 지지를 보내며 나에게 죄가 없다고 위로하지만 나는 그의 순수함 때문에 더욱 나의 죄를 느낀다. 하지만 이 모든 희생과 투쟁의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만주 부호의 서재에 놓인 박제한 학을 보며 나의 투쟁이 남길 유산을 두려움 속에 성찰한다. 박제한 학? 용정의 어느 부호의 서재,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인 먼지 쌓인 학의 박제를 본다. 학은 고결함, 장수, 그리고 조선의 선비 정신을 상징하는 숭고한 존재다. 하지만 박제된 학은 생명력을 잃은 채 일제의 탐욕 아래 부호의 불을 과시하는 장식품으로 전락했다. 이 박제된 학이 바로 지금의 조선의 모습이 아닌가. 아름다운 정신과 고결한 역사는 남아있으나 스스로 날아오를 힘을 잃은 채 타인의 감상용으로 전락한 모습. 나는 이 학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투쟁의 근본적인 목표를 되새긴다. 그리고 나의 깊은 두려움과 마주한다. 박제한 학이 나의 가족의 모습일까 두렵다. 나의 냉정한 계산과 나의 악랄한 처방이 나의 자식들의 영혼을 박제해버린 것은 아닌가. 혼례를 통해 그들의 안전을 확보했지만 그들의 진정한 자유와 꿈까지 빼앗아 안전한 유리, 진열장 안에 가두어 버린 것은 아닌가. 나는 그들의 안위를 지키려 했으나 그들이 살아있되 날지 못하는 학이 될까 두렵다. 나는 이 박제된 학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 조선을 박제의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 숨쉬게 해야 한다. 나의 모든 투쟁은 이 학이 만주의 하늘을 자유롭게 비상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태동기. 이 어두운 계절을 지나 새로운 생명이 힘차게 태동하도록. 새로운 조선이 박제된 장식품이 아니라 역동적인 생명체가 되도록. 나는 나의 모든 죄를 씻고 조선의 자유를 위해 가장 마지막 전투를 준비한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나의 자식들이 날아오르는 학을 보며 자유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새로운 인간이 되도록. 나의 길고 긴 고독한 여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을 때가 오고 있다.